안녕하세요. 저는 송산 팔체질건강연구소 임근택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좋다는 걸 다 해봐도 마음대로 잘 안됩니까? 지금부터 시행착오도 부작용도 실패도 없는 100% 완벽하게 적중하는 건강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체질별 요법입니다. 끝까지 참고 시청하시면 새로운 건강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로 구별됩니다. 육식동물이 사냥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과 용맹한 기상, 강한 힘을 상징하는 이 동물은 벵골 호랑이는 반사회적이고 독립적인 녀석이지만 녀석도 다른 동물들 곁으로 다가가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사냥할 때입니다. 이 임팔라는 아무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하고 위를 올려다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표범이 단번에 임팔라의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끊습니다.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Lions are armed with 4 canines around 3 inches in length. These fit almost perfectly between the cervical vertebrae of their prey to sever the spinal cord. 육식동물은 간과 쓸개가 발달하여 담즙이 잘 분비되기 때문에 동물의 단백질과 지방을 잘 분해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이 짧아서 풀과 같은 섬유질은 전혀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어도 풀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초식동물은 풀만 먹고 삽니다. 그동안 배가 고팠는지 쉬지 않고 풀을 뜯어먹는 소들. 도착하기가 무섭게 막 도단한 풀을 뜯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겨우내 축사에서 지내던 양떼가 6개월 만에 처음 외출에 나선 겁니다. 양 한 마리가 먹는 풀의 양은 하루 평균 6kg에 이릅니다. 겨울 내내 초식동물의 소화 구조를 살펴볼까요? 반초동물로 4개의 위와 소장에서 소화된다. 먹이를 저장하는 첫 번째 위, 교색임을 위해 저장되며 많은 미생물이 소화를 돕는 두 번째 위, 점막이 주름 모양으로 형성되어 특히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많은 세 번째 위, 원생동물과 미생물이 분해되어 단백질원으로 사용되는 네 번째 위가 있다. 두 번째 위에서는 수축 이완 운동을 하여 내용물을 첫 번째 위로 보내거나 첫 번째 위로부터 받아들인다.
먹이가 세 번째 위에서 분해되어 네 번째 위로 이동하게 되는데 네 번째 위에서 비로소 위액이 분비되어 소화된다. 풀을 먹어야 건강한 소가 육류를 먹은 소가 광우병에 걸려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야생동물, 즉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은 장부의 구조와 기능에 맞게 꼭 맞는 식품을 섭취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생동물들은 자기의 장부의 기능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광우병과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식물들은 어떨까요? 아무 데서나 다 잘 자랄까요? 아니면 그들이 좋아하는 특정한 환경이 따로 있을까요? 수련이야. 해가 지면 꽃잎이 오므라드니까 잠자는 연꽃이라고도 하는데 자세히 보면 나랑 좀 달라. 난 꽃과 잎이 물 위로 높게 자라지만 수련은 물 위에 낮게 자라거든. 물질로 쌓여 있어서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지거든. 우와! 게다가 피를 맑게 하고 영양분 이번에는 연꽃과 달리 사막에서 잘 자라는 건조한 기후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선인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선인장은 잎 대신 가시가 달려있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잎 가운데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장은 열대 사막 기후에서 언제나 수분을 충분히 저장하여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연꽃은 사막에서 살 수 없고 선인장은 연못에서 살 수 없고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골고루 먹어야 건강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장부의 기능에 맞추어서 먹어야 건강할까요? 이 과일들은 다 몸에 좋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유익하게 작용하는 것도 있고 해롭게 작용하는 과일도 있을까요? 그 답을 추리하기 위해서 먼저 자동차의 엔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짜장과 짬뽕 맛있게 보이네요.
자, 짜장과 짬뽕은 면으로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 이렇게 양념이 다른 것처럼 가솔린과 디젤 기관은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솔린 기관은, 자, 여러분들 책 교과서 239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공기와 가솔린, 다른 말로 휘발유를 섞은 혼합기를, 자, 실린더 내에 흡입하여 압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기물꽃으로 폭발시켜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이라고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실린더는 이렇게 피스톤 이렇게 생긴 피스톤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가솔린 기관은 이 피스톤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폭발을 시키는데, 자, 공기와 가솔린을 혼합한 혼합기를, 자, 전기물꽃으로 폭발을 시킨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디젤 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디젤 기관은 가솔린 기관과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자, 실린더 안에 혼합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공기만 자연 착화를 하게 된다. 공기와 연료만을 사용을 해서요. 자, 흡입 과정 혼합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솔린, 자, 공기만을 집어넣는 것은 디젤 기관. 압축비, 당연히 디젤 기관의 압축비가 높죠. 이유는 자연 발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료, 가솔린 기관은 휘발유, 다른 말로 가솔린을 사용하고요. 디젤 기관은 경유, 다른 말로 디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인간의 오장육부를 살펴보고 어떤 연료, 즉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성분으로 바꿔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 예로 단백질 분해로 생긴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만약 간이 손상되어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암모니아 축적으로 인해 간성 혼수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몸에 나쁜 세균을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간에는 균을 잡아먹는 쿠퍼세포라는 특수세포가 있어서 장에서 유입되는 세균들을 파괴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합니다. 도입니다.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은 펌프당은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심실은 혈액을 페로본에 깨끗이 만들고, 좌심실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강력히 부르는 췌장. 과연 췌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이 하는 일은 주로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소화효소를 배출시켜 소화를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산소만을 골라 혈액에 전달해주는 폐는 심장을 둘러싸고 마치 보호막처럼 펼쳐져 가슴 속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기가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얇은 공기 주머니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모양은 마치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강낭콩 모양의 파처럼 붉은 빛을 닮았다 해서 콩팥이라 불리는 생명의 필터, 바로 신장입니다. 양쪽 옆구리 뒤편 척추와 말초신경계보다 더 많은 세포를 갖고 있는 대장은 제2의 뇌라 불리며 독자적으로 소화 메커니즘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대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건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배설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가솔린 기관에는 휘발유를 써야 하고, 디젤 기관에는 경유를 써야만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백여 년 전 이재마 선생께서는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체질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셨고, 그 체질에 맞게 약재와 음식을 따로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동어수세보온이라는 책자에서 세상에 공표하였습니다. 태양인 이재마는 KBS ETV에서 2002년도 7월부터 방영된 이재마의 생애를 조명한 특별기획 드라마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만은 최초로 사람에게는 4개의 체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육식동물은 고기를, 초식동물은 풀을 무엇이든지 먹어도 다 좋으나 이재마 선생님께서는 사람에게는 4개의 체질이 있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온에 있어서 더운 체질, 따뜻한 체질, 서늘한 체질, 차가운 체질이 존재하고 각각 장기의 강약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연료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먹어야 될 음식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개인마다 약한 장부와 강한 장부가 함께 존재하는데 강한 장부와 약한 장부를 다 보강하는 식사법이 좋을까요? 아니면 약한 장부만 보강하는 식사법이 좋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타이어 적정 공기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펑크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승차감도 영향을 미치고요. 동시에 공기압은 또 연비하고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마모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자, 공기압을 많이 넣으면 실질적으로 타이어가 땅에 닿는 부분은 적어집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나갈 수가 있고요. 더 밀릴 수가 있고, 동시에 타이어의 중앙 부분이 빨리 닳을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를 쭉 보실 때 타이어 중앙 부분이 되게 빨리 단다라고 느껴지시면 그거는 적정 공기압보다 공기압을 더 많이 넣은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타이어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상대적으로 공기압이 적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승차감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푹신푹신해지니까. 근데 단점으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타이어의 전체 바닥에 닿는 부분 중에서 이 바깥쪽이 빨리 닳게 돼가지고 타이어가 어떻게 보면 수명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여행 가시다거나 아니면 짐을 싣다 보면 차량의 하중은 더 늘어나는데 공기압이 적어지면 이 받쳐주는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이어의 피로도가 점점 커져가지고 사고가 날 확률이 더 커집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높으면 빼주고 낮으면 넣어주는 것처럼 모든 장부를 강하게 하는 섭생법이 아니고 약한 장부만 보강하는 섭생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산삼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더운 산삼은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공기압을 더 높이는 것과 같고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공기압을 적정하게 더 불어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산삼도 더움과 차가움의 차이, 즉 음양의 차이와 장부의 허실 강약에 따라서 좋게도 작용하고 해롭게도 작용합니다. 사실은 모든 식품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장육부의 강약과 음양에 따라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장수의 비법입니다.
전도원 선생께서는 네 체질이 아니라 8체질이 존재하고 각 체질마다 별도의 모든 장부의 강약이 다르다는 것을 완벽하게 밝히셨습니다. 이로써 8체질 섭생법의 완전한 근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식동물은 송곳니가 발달해서 사냥하기가 적합하고 장부 중에서 간과 쓸개는 기능이 발달해서 담즙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섭취한 육류의 단백질과 지방을 잘 분해할 수 있습니다. 폐대장은 약해서 특히 대장이 짧아서 풀과 같은 섬유질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만 먹고 풀은 한 입도 못 먹는 편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맥경화나 협심증, 고혈압 등의 질병은 생기지 않습니다. 육식동물은 이렇게 장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소와 같은 초식동물은 정반대입니다. 간과 쓸개는 약해서 담즙 분비가 약합니다. 때문에 육류를 잘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병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위장에다 대식액이 많은 기능, 성능 좋은 어금니를 가진 덕에 거친 풀을 먹고도 너끈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장이 길어 영양소를 완전히 흡수합니다. 이래서 고기가 먹는 육식동물은 대장이 짧아 배가 홀쭉하고 소는 풀만 먹어도 대장이 실해서 살이 통통한 것입니다. 또 물 없는 사막 기후에서 잘 자라는 선인장과는 대조적으로 연못에서만 썩지 않고 넓은 입으로 햇빛을 받아들이고 뿌리에서 뽑아 올린 물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영양가 좋은 연근을 공급해 줍니다. 성질이 차가워서 햇빛만 따라가는 해바라기와 같은 양지 식물이 있는가 하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이끼와 같은 음지 식물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의 생명체들, 즉 동물들은 장부의 기능과 성질에 맞는 먹이를 선택적으로 섭취하고 식물들은 식물과 세포의 구조에 따라서 서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 사람도 몸이 찬 사람은 더운 음식을 먹고 반면에 더운 사람은 서늘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폐활량이 좋은 마라톤 선수는 폐가 강하니 그 기운을 빼주고 조금만 과식하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는 사람은 위장이 약한 장부이니 보강해주는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에게 존재하는 체질의 장부의 강약에 맞게 먹고 살아야 건강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건강 자료를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대한 자료가 들어있는 인터넷 사이트 송산 팔체질 건강연구소를 이용하시면 많은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송산 팔체질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많이 찾아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